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못생긴 남자가 비참한 이유 최종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전 시리즈들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1, 2, 3편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못생긴 남자를 비하하고 조롱거리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잔인한 현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본인이 못생겼다고 생각한다면 많이 비참해질 수 있으니 시청하는데 주의 부탁드리겠으며 감당은 본인이 알아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못생긴 남자는 돈이 많아도, 능력이 좋아도, 직업이 좋아도, 심지어 연애를 하고 있어도, 결혼을 했어도 비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각각 그에 맞는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보기 위한 것이고 다리는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 없고 다리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체 중 여성의 성적인 관심을 끌고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신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잘생긴 얼굴, 큰 키, 멋진 체격, 이 세 가지가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즉, 이것들이 결여되어 있다면 여성에게서 성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여자와 다르게 남자는 키도 작고 못생겼어도 연애를 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는 못생긴 남자도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결혼을 했더라도 당신이 당신의 여자에게서 성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는 없거나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내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그녀를 정말 소중히 다뤄줄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 또한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이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에게서 느끼는 인간의 본능적인 설레임과 성적인 흥분, 두근거림, 강력한 성욕은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당신은 사랑스럽고 좋은 남자지만 꼴리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못생긴 남자의 비참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여자친구를 만들고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 서로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아내에게 잘생기고 키 큰 남자가 주는 본능적인 성적 욕구는 평생 단 한 번도 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는 못생긴 남자보다 잘생기고 키 큰 남자에게 안기고 싶어합니다. 못생긴 남자보다 잘생긴 남자와 더욱 키스하고 싶어합니다. 못생긴 남자보다 잘생긴 남자와 더욱 잠자리를 갖고 싶어합니다. 키 작고 못생긴 남자친구나 남편을 두고 있는 여자는 자신이 별로 성욕이 없는 여자라 착각하거나 아니면 넘쳐나는 성욕이 충족되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명백히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행복하며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만지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하지만 키 작고 못생긴 남자는 이게 안 됩니다. 결국 못생긴 남자는 진정한 순수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직업이 좋고 돈이 많고 성실하고 여자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여자에게 명품백을 갖다 바치고 스포츠카를 갖다 바친다고 해도 말이죠. 외모는 길어야 몇 년 가고 매력은 더 오래 간다고요? 핑계 대지 마세요. 외모는 평생 갑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들에게도 가고 손자한테도 갑니다. 어쨌든 잘생긴 남자도 나이 들면 못생겨진다고요? 못생긴 남자는 나이 들면 더 못생겨집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결국 당신은 우월한 남자들이 여자에게서 받는 불타오르는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사랑스러워 미치겠고 만지고 싶고 쓰다듬고 싶은 그런 사랑을요. 여자들이 잘생기고 키 큰 남자에게 주는 사랑은 당신에게 주는 사랑과 본질적으로도 다릅니다. 머리로 사랑을 하냐 마음으로 사랑을 하냐의 차이인데 당신에게 주는 사랑은 알맹이가 빠진 것입니다. 못생기고 착한 남자와 하는 머리로 하는 사랑과 잘생긴 남자와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남편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데 뭔가 삶이 외롭습니다. 못생긴 남자친구와의 성관계가 부담이 됩니다. 나이가 든 만큼 더 이상 외모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 댐댐이를 보고 만나는 나에 너무 취했던 걸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꾸역꾸역 잠자리를 가져왔어요. 솔직히 키스도 하기 싫을 때가 많았어요. 비난받을 거 각오하고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역겹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관계를 가질 때 흥분한 오빠의 얼굴을 보고 진짜 외면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냥 그 자체가 굉장히 역하게 느껴졌어요. 서로가 서로한테 위로가 되어주고 그래서 멘탈적으로 케어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너무 좋았고 지금도 데이트할 땐 행복해요.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는 렌즈도 다 빼고 처음엔 오빠 몸은 안 보려고 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자체가 혐오스럽고 이런 제 자신을 부정하려고 들었을 것 같은데 나이 먹고 사람 본성은 안 변한다는 걸 제 자신을 보면서 미치도록 깨닫고 있어서 그런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끝내자로 결론이 나기도 하네요. 이게 못생긴 남자와 머리로 하는 사랑입니다. 너무 섹시해 좋아 미칠 것 같아 너무 좋아 유유 입술 통통한 건 진짜 우주 최고임. 내 눈엔 잘생겼어 귀엽기까지 함. 잘생겼어 유유. 오목조목 조화가 잘 맞는 얼굴임. 진짜 잘생겼다 제일 잘생겼다. 내가 하루에 몇 번씩 잘생겼다고 칭찬하니까 너무 많이 듣는 말이라고 나보고는 다른 칭찬 해달래. 어떻게 그만할 수가 있어.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 남친이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개 잘생겼어요. 피부에 잡티 1도 없고. 이게 잘생긴 남자와 마음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이는 당장 구글링과 여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찾아보면 비슷한 글이 몇천 개 이상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저런 글을 쓰는 여자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못생긴 사람들은 이렇게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여자에게 엄청나게 잘해주고 성격도 착하고 배려해주고 여자를 사랑해주잖아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좋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저건 잘생긴 남자든 못생긴 남자든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하는 사실이란 겁니다. 그런 걸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핑계 대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못생긴 남자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내에게서 충분히 머리로 하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가정도 꾸릴 수 있고 자식을 낳을 수도 있지만 자신과 평생 함께할 아내에게서 머리에서가 아닌 마음에서 순수하게 우러나오는 욕구를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0.1%의 여자와 연애할 확률은 0.1%조차 안 될 뿐더러 그 여자와 결혼까지 갈 확률은 0.0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정도의 좋은 여자라면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들이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런 여자가 왜 굳이 당신을 만날까요? 즉, 당신은 모든 걸 갖췄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눈이 있지만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고 다리가 있지만 걷지 못하는 불구자이기에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왜 당신을 만났을까요? 여자는 인생에서 가장 젊고 이뻤을 20대 초중반 시절 잘생긴 남자들과 화끈한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섹스를 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20대 후반이 접어들게 되면 20대 초반의 다른 여자들에게 연애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즉, 더 이상 예전만큼 잘난 남자를 꼬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외모는 시들어가고 있고 돈도 별로 못 벌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결혼할 나이는 다가옵니다. 이때 여자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 못생겼지만 돈이 많고 착한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 말합니다. 남자는 역시 얼굴보다 능력이지. 나도 이젠 철이 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철이 든 게 아닙니다. 단지 현실에 타협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는 못생겼지만 돈이 많은 남자와 연애를 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거지 결혼이죠. 설거지 결혼의 문제점 중 하나는 날 위한 섹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세계에선 섹스는 그냥 섹스지만 여자들의 세계에는 두 가지 섹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하는 섹스이고 하나는 거래성, 대가성 섹스입니다. 대가성 섹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성매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퐁퐁남들이 하는 섹스가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 것이고 설거지 결혼을 하는 여자는 결혼을 약속받거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내는 섹스로 남편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오고 가는 게 돈이 아닐 뿐이지 퐁퐁남이 하는 섹스는 성매매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기에 결혼 후 여자는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과 섹스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듯 여자는 이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서로 힘이 되어주지만 관계를 할 때는 렌즈를 다 빼고 일부러 남자 얼굴을 안 쳐다보고 역겹다고 느끼기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여자가 남편과의 잠자리를 피하려고 하면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아내는 성욕이 적은 여자구나. 내 아내는 보수적이고 조신한 여자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아내에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잠자리를 가져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허락하지 않으면 남자는 삐져도 보고 화도 내보고 자기와 관계를 가져달라고 여자에게 애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타협할 수 있습니다. 타협한 채 키스하고 타협한 채 섹스하기 때문에 티가 잘 안 날 뿐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타협한 채 억지로 관계를 하는 것을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관계를 가질 때 목석처럼 가만히 누워만 있거나 속으로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성욕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결혼을 한 후 성욕을 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는 떠올립니다. 자신이 가장 이뻤던 시절 만났던 가장 잘생긴 남자들과의 화끈하고 즐거웠던 섹스를 떠올립니다. 그 시절에는 자신의 성욕을 정말 만족스럽게 해결했으며 그런 남자들과 침대 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설거지 결혼을 한 현재는 이 끓어오르는 성욕을 해결할 수 없기에 자꾸만 그 남자들과 격렬하게 키스했던 기억, 알몸으로 침대를 뒹굴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며 그것을 매우 격하고 간절하게 갈망하게 됩니다. 그 남자와 다시 한번 잘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보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자는 그것을 평생 동안 꾹 참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의 머릿속에는 그 잘난 남자들과의 화끈한 기억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자의 가슴 한켠에 언제나 그 잘난 남자들은 살아 숨집니다. 여성이 죽는 그 순간에도 그 기억은 여성의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욕이 크고 예전에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가져봤고 문란하게 놀았던 여성은 넘쳐서 폭발 직전인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애가 있는데도 바람을 피웁니다. 여기에 못생긴 남자가 비참한 이유를 넘어서 못생긴 남자가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모두 바쳐 열심히 공부와 노력을 했고 평생 동안 치열하게 살아왔으며 한 여자만을 바라봤고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으며 배려해준 죄밖에 없는데 결국 자신의 인생은 풍비박산이 나버렸고 더 극단적으로 간다면 이혼 소송을 하며 재판을 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이들은 그 어리고 사랑받고 자라야 할 나이에 우주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남편으로서
내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아빠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결국 어느 것 하나 만족하지 못하고 실패했으며 자기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정말 못생긴 여성은 애초에 결혼 자체를 못하지만 남성은 결혼이 가능하기에 거기서 오는 괴리인 것입니다. 남성이 여자에게 람보르기니를 사줘도 100억짜리 건물을 사줘도 1000억짜리 다이아를 선물해도 어떤 노력을 하고 발악을 해도 결국 여자는 건물과 다이아몬드에 불타오르는 욕구를 느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자신이 정말 성욕을 느끼는 우월한 남자를 만난다면 아무리 겉으로 조신해 보이고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는 여자도 그 남자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선 180도 돌변하게 됩니다. 롤로 타마시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남자에게 푹 빠지면 전쟁터를 건너서라도 그 남자와 섹스하러 간다고요. 전쟁통에도 아기는 항상 태어납니다. 결국 남성은 왜 내 여자가 나와의 스킨십을 피했는지, 왜 자꾸만 건강을 핑계삼아 잠자리를 거부했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여자는 애초에 나를 처음부터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학교에서, 사회에서, 미디어에서 남자는 능력이 전부이다, 돈 많은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 등등 평생 동안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는 사실에 남자는 극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분노하면 뭐 어쩌겠습니까? 현실은 현실입니다. 당신이 분노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즉 못생긴 남자가 더욱 비참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당신이 외모를 못 갖추고 돈과 능력만 갖췄다면 당신을 만나는 여자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 당신을 만날까요? 돈을 보고 만날까요? 당연히 그 남자의 돈을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영상을 지금까지 모두 시청하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비참함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퐁퐁남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